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6일 중앙대학교에서 서울 권역 5개 대학의 학군단장과 후보생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송환 국군포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재개정안 관련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 항공단이 5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기승사격장에서 공중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110여 명과 500MD와 수리원 등 7대의 헬기가 투입돼 공대공 사격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은 6일 최근 안보 상황과 혹한기 훈련에 대비해 전면전 수행 준비 태세 점검에 돌입하고 대칭투 종합훈련을 통해 결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육군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선보인 스탠드 오어 다이 낙동강이 지난 1일 춘천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뮤지컬의 총괄 기획을 담당했던 조석군 대령과 배우로 참여한 엄주혁 병장, 김은혁 상병 만나 직접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학군 장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ROTC 후보생들을 만나 진솔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차관은 또 23차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중앙대학교에서 서울 권역 5개 대학의 학군단장과 ROTC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ROTC 지원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군단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김 차관은 ROTC 후보생 선발 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ROTC 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같은 날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5년마다 기본정책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재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과 참석위원들은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육군 수도군단 항공단이 500MD와 수리온 헬기 공중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공대공 사격과 보병 전력 지원을 위한 공대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위로 적의 소형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작지만 빠른 기동력을 갖춘 500MD 공격 헬기가 등장해 총탄을 퍼붓습니다. 이어지는 공대지 사격, 빠른 속도로 날아간 2.75인치 로켓이 표적에 꽂히며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육군 수도군단 항공단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공중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110여 명과 500MD 넉 대, 수리온 헬기 석 대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공대공 사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 1일차에는 수리온 헬기 기관총 사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저는 지금 사격을 준비 중인 수리온 헬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헬기 측면에는 K-12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분당 최대 발사수가 950발에 달하는 7.62mm 기관총으로 표적을 초토화시킵니다. 100여 발의 총탄이 표적지 일대를 뒤덮습니다. 승무원들은 평소 사격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고 이번 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상에서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이번 공중사격에서도 침착하게 사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대의 전투력에 기여할 수 있는 특등사수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대원들은 훈련 2주 전부터 공중사격술 향상 방안과 효과적인 적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 조종사는 적을 식별하면 정확히 격추시킬 수 있는 공중사격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항공단은 수도군단의 핵심 전력으로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수도군단의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32사단이 추운 겨울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동계 대비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강한 훈련으로 빈틈없는 해안 경계 작전을 다짐하는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해무로 고요한 분위기가 감도는 신두리 해수욕장에 스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철조망과 차륜형 장갑차, 신궁, 발칸, 그리고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은 최근 안보 상황과 혹한기 훈련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전 수행준비 태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침투 종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대침투 종합훈련으로 해안가로 상륙을 시도하는 적을 전투 현장에서 경멸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선순구전, 수사불패의 자세로 해안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적이 도발해 온다면 전투 현장에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적의 상륙선단이 해상을 통해 지상으로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장애물 설치. 해수욕장 주변에 K2 소총으로 무장한 경계병력을 배치하고 철조망 설치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뼈대가 되는 철항을 설치하는데요. 튼튼한 철조망을 만들기 위해 3인 1조가 되어 모래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곧바로 5인 1조로 조를 짠 장병들이 윤형 철조망을 얹히더니 낭만 가득해야 하는 겨울 바닷가가 날카로운 장애물이 들어선 무서운 곳으로 변합니다. 평상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언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고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32사단 백룡 전사가 되겠습니다. 충성! 32사단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적의 도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새로운 미래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공유 가치 창출, CSV는 우리 군에선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36 보병사단이 야전부대 최초로 부대 운영에 CSV를 도입해 인정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36사단이 6일 제10회 CSV ESG 포터상 수상식에서 CSV 프로젝트 상생 부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 주최하는 CSV ESG 포터상은 경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이 중 CSV 프로젝트 상생성 부분은 2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핵심 역량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상생 효과와 사회 문제 해결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분야입니다. 부대는 강원도 유일의 지역 방위 사단으로서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방위와 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신규 사업 프로세스를 갖추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고 되도록 능력 보강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매력 넘치는 백호부대 만들기 등 4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번 시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대의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 기관들이 관심 분야로 여겨졌던 CSV 분야 인증이 야전부대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10회까지 이르는 이 자리에서 야전부대에서 이렇게 수상하는 것은 처음이라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상생 파트너로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일 겁니다. 안전에 대한 민관군의 전문성을 집약해 국방 안전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국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 안전 심포지엄이 6일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안전이라는 주제로 군산 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안전 업무 종사자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국방 연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방 연구 개발과 방위 산업의 핵심인 연구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을 때 혁신적인 핵심 기술,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국방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점 발전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도록 저 자신 또한 우리 연구소가 그 중심이 되어서 학교와 우리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겠고 여러 가지 정부와 방사청과 아울러서 국방부 모든 사람이 한 일이 할 수 있고 체득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안전보건 정책 세션에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성과 안전검사 그리고 소방서비스의 중점적인 시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이 국방안전의 기초가 된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들은 참석자들은 미 국방부처럼 우리나라도 국방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 국방안전보건 사례 세션에서는 국방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관리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현재의 처벌은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었습니다. K 국방안전이라는 브랜드화를 창출하여 K 방산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또한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안전과 국방안전이 서로 스핀온과 스핀오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함으로써 더욱더 국방안전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국과연 그리고 관계기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한 국방안전 제언에 대한 실증 과정을 거쳐 발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에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으로 충무 무공훈장을 수운한 이희환 해군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이희환 해군 대령은 올해 21주년을 맞은 제2연평해전의 승전 주역으로 2002년 6월 참수리 3575의 부정장으로 윤영하 정장이 전사하자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고속정을 지휘해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입니다. 신임 이 차관은 지난 1일 대령으로 진급해 해군본부 교육정책 담당으로 복무했고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전역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전투에서 펼쳐진 한미 장병들의 영웅적인 활약이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육군이 올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낙동강 전선을 주제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뮤지컬의 총괄 기획을 맡고 계신 조석근 대령, 직접 배우로 참여한 엄주혁 병장, 김은혁 상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 대령님, 이번 작품이 육군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시나리오도 육군이 직접 쓰셨다고요.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습니까? 네. 올해 육군 뮤지컬은 육군의 재능 장병들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작곡, 안목 등 전체적인 기획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작품과 다른 새로운 시도였고요. 특히 대부분의 용사들이 뮤지컬이나 연극을 전공한 학부생들로 제작의 경험치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스탠드 오 다이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를 위해 낙동강과 다부동 현지를 방문해서 정신 자세부터 가다듬었습니다. 시나리오 한 줄과 안무 한 동작, 치열한 토의와 열정을 모아 만들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육군 장병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작품을 올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뮤지컬이 한미동맹 70주년이기에 물론 한미군 모두가 주인공이지만 특별히 워커 장군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워커 장군을 맡은 김은혁 상병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사실 주인공이라는 부담감이 엄청났는데 대사량과 나오는 비중 그리고 노래의 난이도도 상당했기 때문에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 뮤지컬을 대하고 느껴보니까 어렵긴 했지만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스탠드 오 다이 주제곡에 대해서 매우 웅장하고 또 감격스럽다라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그 많은 연습을 또 하고 애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처음 작곡 작업이 들어가고 가이드 보컬을 녹음할 때부터 작곡팀과 같이 고민하고 또 머리를 싸맸었던 곡이었습니다. 곡이 완성되고 거의 한 6, 7개월 가까이 하루도 안 빼놓고 진짜 장난이 아니라 1000번 가까이 부른 노래여서 그래서인지 좀 가사의 의미, 워커 장군의 연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또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 엄병장님, 그 장우진 대대장 역을 맡아서 첫 그 장면을 맡았고 또 그 많은 노래를 소화하는 등 중요한 배역을 맡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에 사랑이란 눈앞에 돌뿌리가 박혀 있음을 보았음에도 기꺼이 걸려 넘어주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우진이라는 인물을 만나 조국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실히 느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멋진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서 순간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담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하게도 작곡 스태프들과 허수연 음악 감독님께서 최고의 곡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선율이 곱고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듀엣으로 이루어진 넘버가 많고 음 자체도 많이 높지 않다 보니 목 관리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게 잘 연습했습니다. 네, 그 유명 배우님 그 이엘리아 네. 씨와도 호흡을 맞췄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분위기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이 밤늦게까지 같이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열의도 생겼습니다. 작품 준비하면서 가장 슬픈 장면을 뽑자면 극 중에 이정화 여사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한 뒤 처절했던 서로의 상황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만으로 버티고 견딥니다.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극적으로 다시 재회하는 그 순간은 정말 몸이 떨리고 목이 메어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많이 사무쳤습니다. 인물에 집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장우주 소령, 이종석 여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조대령님 이번에 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 뮤지컬에서 그 미군 장병들도 많이 관람을 했다고요. 어떠한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 뮤지컬은 한미동맹 70주년의 취지에 맞게 한국 장병은 물론 미군들도 함께 보는 뮤지컬을 만들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 자막을 입히고 리플렛과 통역 자원들의 안내 서비스도 하면서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많은 미군의 관람들이 이어졌는데 미 이사단장님 경우 서울 공연 때 보셨고 감동을 받아서 평택 공연 때 많은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고 미군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 대위 2명의 경우는 평택 공연 때 2번이나 봤는데 또 마지막 공연은 춘천까지 와서 공연이 좋다고 와서 또 볼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뮤지컬이란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 같아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군에서는 장병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TF 장병들 많이 고생했고 민간 제작진들도 함께 고생을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석근 대령, 직접 배우로 참여한 엄주혁 병장 그리고 김은혁 상병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7 보병사단이 6일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상황별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해 강한과 내륙 지역의 대침투 대테러 작전과 적의 무인기 대응, 주둔지 통합 방어 등의 상황을 실전처럼 조성해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6일 특전사 특전영웅실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인 아파트의 주민 공용시설을 리모델링해 내년 3월 초등학교 개학 기간에 맞춰 개소하기로 합의했으며 정원의 70%는 군 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부대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부사관단이 6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사관단 30명은 대구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모여 인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9가구에 연탄 1000장을 나눠주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90가구에도 핫팩 1000개를 전달하며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3-2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적도발 대비 전투지휘소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 증진과 전시 전환, 상황별 장병 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지방호 작전 능력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공군호 공중기동비행단이 6일 공군 공정통제사 요원들로 이루어진 259 특수임무대대의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장이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장은 다양한 환경에서 공군 공정통제사 요원의 대테러 전술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 특징으로 항공기 훈련장과 다목적 훈련장, 근접 전투체계 훈련장 등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능력 향상과 전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군 제8위 78부대에서는 육군 선봉부대장과 한미야전군사령관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과 실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전선 공공훈련장에서 통합 화력 선멸전 연구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범에서는 화력 부대를 융통성 있게 운영, 적의 활동을 저지 경멸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 화력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육군 화랑부대는 영하의 전선에서 공중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갈고 닦은 전술 전개를 발휘하면서 유사시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고 아군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대의 전과 확대를 거두기 위한 목적하에 실시된 이번 기동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목표 지점에 신속 정확하게 투하함으로써 제1야전군 제1의 공격부대로서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육군 오뚜기 부대는 한미 야전사령관 및 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전투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뚜기 부대의 선봉인 횃불 부대는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라는 신념 아래 준비태세 훈련, 방어 훈련, 지연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비구름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내일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새벽까지는 영남 지역으로 먼지가 영향을 주다가 오전부터는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해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0도, 광주 13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1도, 대구는 2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원주 8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초봄과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는 실험을 통해 망각 주기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뇌에 입력된 정보가 지워지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복습인데 때문에 반복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군장병들의 훈련 소식을 매일 꾸준히 전해드리는 것도 장병들이 그만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한 해 끝을 앞두고 우리 군 장병들은 여전히 본연의 임무이자 조국 수호 사명 아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쉬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훈련 또 훈련은 결국 강한 군을 유지하는 뿌리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